세남이 가장 잘한 선택. 세남의 71생 중 가장 잘한 선택을 나누고 싶습니다. 잘한 행동이라 자랑 삼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남에게는 큰 교훈과 삶의 유익을 가져다준 사건이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판단은 관찰자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결혼 생활 1년차 세남의 아내가 바람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와 눈이 맞아 세남과는 이혼하고 새 살림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세남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나마 알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세남의 어머니가 며느리 행동이 좀 수상하다는 이야기를 친척 할머니에게 우연찮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바람이 난 게 분명하니 뒷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세남이 뒷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 세남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근퇴를 신청하여 아내의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아내와 같이 근무하던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방에 가서 아내의 이야기를 직통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는 직장 상사와 연인 사이였는데 아내가 들어와 그 자리를 뺏기게 됐다며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직장 상사와 사귄 지 1년 좀 못 되었지만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밀은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감당이 잘 되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직접 물어봐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사귀게 된 계기, 잠자리를 가졌던 이야기, 잠자리까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워낙 추근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 잠자리를 갖고 난 뒤에는 세남에게 죄스러워 살 자신이 없어 직장 상사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유부남이라 본처와 이혼하고 아내와 재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세남과는 등을 돌렸습니다. 세남으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감당이 안 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남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 애써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 경험을 갖고 싶었다는 실토를 했으며 성관계를 가진 후 더럽혀진 몸으로 남편인 세남과 살 자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남만 알 것으로 기대했던 아내가 불륜녀로 변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단임하고 현실에 급급한 채로 유부남과 살기로 했지만 고민이 무척 많아 보였습니다. 세남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륜한 아내를 용서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세남으로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용서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는 세남 말고는 남자를 알지 못하던 터라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갖고 싶었다는 육체적 충동을 이해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바람기는 있을 수 있다는 이해를 했습니다. 세남을 처음부터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직장 상사가 좋아서 아니라 혼자 사는 것보다 낫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재혼하는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난 기간에 세남이 직장일과 공부하는 일로 아내에게 소홀한 면이 아내의 일탈에 일조했다는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남이 용서하면 두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남의 용서는 직장 상사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아도 되고 세남의 가정도 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용서할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아내와는 25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7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아내는 밉지만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세상과 가도 행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새남이 용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남으로서는 충격이 커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는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남은 매우 힘들어하며 의지를 동원하여 용서하기로 하고 아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기로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용서를 선언했는데 잠자리를 하는 순간이 되면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애써 분노를 감추었지만 아내는 알아차렸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아내로서는 그 기간 동안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새남은 용서해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자책감이 들어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견디기가 힘들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역시 놀라웠습니다. 어느새 없던 일처럼 지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새남의 장모님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새남의 용서를 고마워한 나머지 사건 이전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새남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내를 용서해 준 것이 2가지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용서해 준 이후로 이전보다 더욱 일편단심으로 새남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새남도 바람을 피울 기회가 들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바람 피우면 바람 피운 그 배우자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주게 될까봐 바람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용서해준 새남의 선택은 새남이 일생 중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새남은 분노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용서 후에 아내도 새남도 더욱 좋은 관계로 살 수 있게 되었고 용서는 생각한 것보다 자유함과 관계의 유익이 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관찰자님께서 혹 용서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분에게 참고가 될까 싶어서입니다. 용서하면 유익이 크다는 말보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당연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새남도 용서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가능했던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처지에 충분히 머물러 보니 용서해 줄 이유가 많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남이 경험한 바론 용서는 한마디로 공감이라고 체험했습니다. 공감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공감해주면 실은 내게 자유로움이 되더라는 경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